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큰 굴곡의 이제 사이클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 순서는 이제 젊은 남녀가 성년이죠. 물론 성년의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도우미와 시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크게 세 편으로 나눠서 한번 볼까 합니다. 첫째는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건사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베이비시터류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안일을 뭐 이렇게 맡아서 뭐 요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물론 뭐 바느질이나 뭐 다림질 같은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청소 내지는 요즘은 이제 정리정돈이라고 그래서 집안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좀 뭐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뭐 깔끔하게 이제 공간 내지는 구역을 정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심지어는 뭐 양말이나 내복 같은 것도 이렇게 저희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이 해놓고 이렇게 가시면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청소 및 정리정돈 전문가 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 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힘이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적적할 수도 있죠. 장성한 자식들은 결혼해서 다 각자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또 불행한 얘기지만은 뭐 같이 사는 배우자하고 이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가기 직전이라 상당히 이제 1인 가정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큰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뭐 자식의 죽음,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랑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혼밥, 혼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병장수 시대 오래 살죠. 하지만 어딘가 좀 아픕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아프다 죽는 건 아니고요. 병원도 가시고 뭐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시지만 몸은 고달프고 매번 끼니 걱정해야 될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적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동무 해주기를 좋아하고 또 별거 아닌 일에도 갑자기 이렇게 감정의 동요가 심하죠. 아주 기뻐하거나 아주 노여하거나 슬퍼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욕정들이 이제 거기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상대하는 이제 시터들 이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린애를 낳아서 이제 이제 2세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 과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도우미가 필요한지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뭐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도 애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세대는 아니고요. 일단 임신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출산에 임박하면 이제 조산원 뭐 이런 데를 이제 많이들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병원서 해산을 하고 조리원에서 한 2주 정도를 계시다가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한 2달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몸조리하고 요즘은 산후조리원이 거의 호텔급부터 여러 가지 이제 등급에 따라서 많이 나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후도우미, 산모도우미 이런 분들의 도움을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전문적이고요. 어린애들이 이제 태변을 놓고 뭐 옹알이 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수유도 그렇고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이나 뭐 우유를 주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또 뭐 마냥 주는 대로 다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애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도 있으시고 또 여러 애들을 케이스를 보신 이제 경험 많고 능수능란한 산후도우미를 만나시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비시터라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아주 한 달 미만의 베이비시터들을부터 시작해서
쭉 돌봐주시는 전문 시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일은 안 하고 애만 보고 또 그 애에 관한 것들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수요 공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빠듯한 이 가정 경제에서 가사 일을 좀 도와주고 애도 좀 봐주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시장도 마트도 대신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장도 봐오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젊으신 어머니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칭얼대고 그러면서도 그냥 뭐 이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교육 문제를 엄청나게 신경 쓰더라고요. 무슨 영어 유치원이다. 우리 애는 어디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어학 뭐 예체능 뭐 이런 쪽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육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이제 알아보시고 정부들도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교육 문제 지금부터 굉장히 머리 아프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가 커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이제 유치원도 이제 상급반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엄마들의 마음이 바빠진다고 그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한테 맞는 게 뭔지, 얘 또래들 학습을 누구랑 같이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시키고 언제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애한테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 뭔지 그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포커스는 대학 가기에 있습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저의 얘기도 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렴풋하게 아니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사실은 얘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을 보내서 좋은 직장을 만들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챙겨준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일단 애를 키우고 학습 시터까지 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학원 가는 문제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얘기해 드리기에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사 도우미 얘기는 요리와 청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이제 요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부르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느 집에서는 또 청소를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청소 도우미를 구하신 분들의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집이 뭐 100평이 넘는다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청소를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그럼 뭐 매일같이 거기를 뭐 진공청소기 닦고 뭐 마푸질하고 걸레 닦고 뭐 구석구석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어디 창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힘드시면 이렇게 날을 정해서 뭐 월요일 날은 뭘 하시고 화요일 날은 뭘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간병인 내지는 요양보호사 이 시장 보통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이는 먹어가지만 아프신 분들은 계속 이제 발생하고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우미와 시터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임종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가시든 요양병원을 가시든 뭐 어디를 가셔도 좋은데 그래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막상 이제 큰일을 당하시고 나면 여러 상조회사들의 장리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어린 애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가사일하는 부분까지 다 말씀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가사시장의 모든 업무 범위가 되겠습니다. 직업 소개서가 구인구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넓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내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는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이런 쪽에 많은 그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도우미와 시터가 해온 몫과 역할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놓고 본 것뿐이지 뭐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랬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우미와 시터를 바로 그냥 저분이 어떤 경력이 있다는 말만 믿고 하는 것보다는 저분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저분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최소한 저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업무 내지는 그 직종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한번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절차, 내지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고 메꿔가는 그런 교육적인 기능 같은 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내니스토리 채널은 도우미와 시터라는 큰 카테고리를 하나 더 신설을 하면서 도우미 이 부분 중에 가사 도우미부터 마지막 간병과 요양보호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업무적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능력들을 또 갖고 계셔야 되는지를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도우미와 시터도 이제는 교육과 알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니스토리 채널 앞으로도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거북이 같은 마인드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내니스토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저 채널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구독을 해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